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단속이 이뤄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요. 통행하려고 할 때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일반 승용차는 6만 원,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7만 원, 그리고 자전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요. 그동안 도로로 분류하지 않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대학교 캠퍼스 내 통행로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후에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됩니다. 내가 다른 보행자를 보호하는 만큼 나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오늘 아침 고속도로 위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안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중앙고속도로 예천 단양 구간 안개 껴 있습니다. 또 춘천 방향 예천 나들목 207에서 211km 지점에선 작업 이뤄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나셔야겠고요. 중부내륙지선 현풍 쪽으로는 옥포갈리목 일대 1, 2차로 따라 지체되고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동대구 나들목 부근 차간거리 좁힌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당산로 두류시장에서 감삼내거리 방향 두류정수장 3거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와 RV 차량 추돌사고 발생했는데요. 구간 이동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북로는 복현고가차도 위쪽부터 정체 보이는데요. 이후 산격중학교 3거리 지나 공산수원지 3거리, 연암내거리까지 교통량 몰리고 있고 반대 유통단지 방향으로 가는 차들도 교통량 꾸준합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은 노곡교에서 도청교 지하차도 구간 교통량 꾸준하지만 흐름 괜찮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와 서리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각별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9도 분포 보이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였는데요. 낮엔 20도에서 22도 분포 보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9.4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의 군부대 통합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국군 그리고 미군 7개 부대 통합이전을 희망하는 경북의 5개 지자체 각 한 곳의 유치희망 지역을 담은 군사시설 이전 후보지 제안서를 이번 달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지자체가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고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한 곳의 최적합 후보지를 선정해서 국방부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대구시가 한 곳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5곳의 경북의 기초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을 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 5군수 지원사령부, 54단,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국군 4개 부대와 여기에 캠프워커, 캠프 헬리, 캠프 조지 등 이 3곳의 미군 부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추진 방식은 기부대 양녀 방식인데 이 군위와 영천, 상주, 의성 여기다가 7곳까지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곳으로 다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곳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다 가기 때문에 이 부지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도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대구시 입장에서는 2024년 6월까지는 이전 대상지 지자체와 이 국방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8년 연말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는데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국방부 입장에서 작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이제 국방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입장에서 작전상 이 지역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되면 이전 대상지에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유치 희망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2단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취임 100일을 맞은 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 독단적인 행정 등을 좀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대구 40여 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그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홍 시장 취임 100일에 따른 평가 그리고 또 각 단체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시민단체는 민선 8기 홍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노동, 보건 등 각 분야의 정책 움직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냈습니다. 인권 행정과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토건 중심의 환경 정책 등도 비판을 했는데요. 이들은 시민들은 그 홍준표 시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은 기대와 달리 비유를 한 건데 그 파워풀한 역주행 대구와 마주하고 있다며 홍 시장의 민선 8기 시정은 독주와 불통, 비민주화 과거 회귀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했나요? 네, 시민단체는 대구 최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이 홍 시장이 기존 협정을 파기하고 안동댐 물 사용을 좀 추진하고 있는 점, 또 권영진 전 시장이 약속한 제2대구의료원 건설 백지화 등을 잘못된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도시 슬로건 컬러풀 대구죠. 이게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는데 이전과 시청사 건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금 폐지 조례를 시의회 발의로 처리한 점은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행정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그 시정은 민주적 절차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선출된 권력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고요. 네. 요구사항을 밝혔는데 대전 한기를 맞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과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민주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행정, 또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인권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하고 오는 18일 일방적인 시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사망 직전에 한 주 동안 72시간 근무를 했던 현대제철 산하의 현대 IMC 크레인 운전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심장동맥 경화증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흔히 우리가 심장마비 증상인데 심혈관계 질환, 과로가 심장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28년 동안 현대제철 포항에서 크레인을 운전했습니다. 이 사망 직전에 하루 평균 12시간꼴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이 현대 IMC가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 재판과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이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설립한 업체입니다. 때문에 이 유족 쪽에서는 일단 이번에 산업재해 결정이 난 걸 좀 환영을 하면서도 현대제철과 현대 IMC가 이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이 노동시간, 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장시간으로 근무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금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만 좀처럼 지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다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 대외적 악재 그리고 국내 상황 또 지역 상황이 또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좀 계속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이런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지만 이런 효과가 상쇄가 됐고요. 이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에 대구 미분양 주택이 8,300가구입니다. 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 8,700가구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인데요. 최근 분양단지의 미계약 가구까지 좀 포함을 하면 이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만여 가구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지금 대구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군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급기야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보통 상황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 분양권을 거래할 때 이 프리미엄, 이 웃돈을 얹어주고 사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는 매수인이 대출과 채무를 승계하는 대신에 매도자에게 일부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주택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 중도금은 대출을 받고 네. 이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 낼 생각으로 무리하게 분양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예상 밖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 이 주택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냥 분양권을 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매매 물량은 넘쳐나고 또 가격도 하락 중이니까 반등은 또 쉽지 않겠습니다. 이게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하락세가 겨우 좀 멈춰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상 시장이 과열되면 좀 더 올라갈 것이란 불안 심리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반대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더 떨어질 것이란 불안 심리로 이제 소비가 좀 위축이 되는데 네. 대구는 이런 불안 심리 탓에 소비 심리 회복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아직 비싸다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관망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10년 동안 물가 지수가 19% 오른 데 비해서 주택 가격 지수가 30% 상승했습니다. 지금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몇 분을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게 매매가 하락의 영향이 이제 전세가에도 방영이 돼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이제 예상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매매 이제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문의조차도 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중구에 이제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33평 기준으로 2억 원 후반대까지 지금 전세 물량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부동산 불패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자금 유동성만 좀 있다면 네. 지금이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분양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만큼 가격이 낮아진 급매물이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물건 또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네. 하는 의견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매매인 경우이고 네. 전세 수요자들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 시장에서는 갭투자 물건이 문제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전세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시 또는 그 계약 기간이 절반을 넘지 않았다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을 꼭 들고 네.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좀 높으면 계약을 좀 그만둬야 된다, 접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내년 1월 정부가 주택의
적정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 또 임대 보증 가입 여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 네.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1월에요? 그렇습니다.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뭐 일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오히려 지역 경제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그리고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금리를 올릴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 환율도 또 불안하기 때문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벌써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한국도 0.5%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최근 3년 동안 올랐던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락세가 좀 완만하면 네. 이 경제적인 효과들이 어느 정도는 이 부담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빠져버리면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현재 짓고 있는 주택 시행사 시공사에게도 이 부담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 경제가 연쇄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뭐 거래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은 일단은 좀 불합리한 규제를 좀 빨리 좀 해제를 하고 네. 이 주택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좀 조언을 하거든요. 그 주택 심리 회복을 위해서 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DSR이라고 하죠.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규제도 좀 풀어서 이 부동산 투자 여건을 좀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주택 이제 가격 상승을 좀 이끌었던 이런 조치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런 방안들이 우리 사회에 좀 비난의 대상이 됐던 이 다주택자 양산 또 부동산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다시금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무엇보다 이 미분양 물량 해소가 좀 시급한데요. 이 초과 공급한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좀 매입을 하거나 이 대구시가 추진하려 하는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데 좀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 서울의 사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최근에 이 토지는 이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고 이 건물만 매입을 하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은 좀 낮추고 이 실소유자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대구시도 좀 적극적 좀 펼쳐야 이 주택 물량, 미분양 물량도 해소를 하고 이 실소유자에게도 이 적정한 가격에 좀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예상을 좀 해봅니다. 토지는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실소유자가 가진다는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의미인가요? 우리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땅값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부담을 공공이 지고 그리고 주택 거주에 대한 안정성은 또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는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대구시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지금 끝없는 빙하기를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49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들어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2년 전에 대구 지역 아파트가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대구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년 전이었나요? 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30일 박소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포함한 체계적 주택 정책을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미분양 주택이 8월 말 8,300세대를 넘기면서 대구가 아파트 분양 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보증공사가 지난 7월 고시한 9개소 미분양 관리 지역 중 대구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4개에 이를 정도로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이슈톡에서도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 문제를 다뤘었는데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 이유를 박 의원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 의원은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만 세대 주택을 분양했고 그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9만 3천 세대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게 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주택시장이 이미 과열되어 있음에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승인을 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대구시가 주거기본법에 따라 2018년 수립한 2027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수요를 약 5만 세대 정도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2만 세대를 공급했으니 적정 주택 수요보다 2.4배 이상 초과 공급한 셈입니다. 대책 제안도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의원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대구시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미분양 해소와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종합적 그리고 체계적인 주택 정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주택 정책입니다. 대구시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좀 잘 작동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하중한 의원이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 평가 결과 전국 181만 명의 영유아 중 2.37%인 4만 3천여 명의 영유아가 발달 지연 수준인 심화평가 공고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경계선에 있는 발달 지연 영유아의 경우 공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이 위배합니다. 영유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발달 장애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개입을 통한 체계적인 발달 지원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일단 영유아란 6세 미만 취약적 아동을 말하고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기 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의지, 의사소통, 심리, 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해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하고요. 예.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조례에서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원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영유아 통합 발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정부 지원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경우는 이야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법안들 잘 구체성을 가지고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 들을까요? 이영애 의원이 대구광역시 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육감은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조례안은 학생 자살 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자살 예방 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 훈련, 학생 자살 예방센터 운영, 자살 위기 등의 학생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자,
조례안들이 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시행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황순자 의원이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상위법 전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정책 대상을 경력 단절 여성에서 시험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 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여기서 경력 단절 여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뭔가요? 변경 사항 중에 가장 큰 내용은 경력 단절 예방인데요. 예. 여성이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3년마다 정기적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한 사무의 민간 위탁 예산 지원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경력 단절 예방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도 하나 더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김조국 의원이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재 대구시에서 수행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기존에 없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첨부한 내용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네. 감정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권익보장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